자, 이제 요것도 16번도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천천히 보셔야 돼요. 자, 이거는 포인트가 뭐냐면 포인트가 자, 채권 집행할 때 지금 뭐요? 요 A와 B에 대한 그 채권, 요런 집행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채권이 있고요. 문제는 여기 채무자가 2명, 채무자가 수인이에요. 또 C, 제함 채무자가 2명이에요. 이렇게 채무자가 여러 명이고 3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요 B와 C와의 계약이 이것은 다 특정하는 거예요. 특정. 예컨대 여기에 있는 계약은 이제 건설 계약인데 실제는 이게 뭐 안양에 있는 건설, 그죠? 광주의 건설 주택 사건, 그죠? C 뭐 대구에 있는 주택 증거 이런 식으로 뭐 특정을 하지 않았을 때 무효다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채무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가압류나 압류를 할 때 각 채무자나 각 제함 채무자별로 그 어떤 범위 내에서 지급이나 처분 금지할 것인지를 특정하지 않은 가압류나 압류는 무효래요. 꽝. 그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면요 C는 도대체 얼마를 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공탁할 때 그 범위를 모르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각 그 채무자별로 그렇게 특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마찬가지다. 물론 이 금액이 거기 보시면 뒤에 수인의 채무자의 합계액이 그죠? 집행 채권을 초과하지 않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게 10억이고 이게 5억이다. 그래도 특정하라는 거예요. 특정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5다 발레죠. 집행 권한이 전체로서 집행이 끝났으면요. 청구 소이익이 없죠. 소이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19번은 간단히 보세요. 자, 우리가 집행관이 미등기 건물을 철거합니다. 근데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철거를 안 합니다. 즉 집행관이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건축 명의인이 원래 채무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신축하면요. 등기를 안 해도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즉 A라는 사람이 채무자예요. 그럼 원래 신축한 사람이 이 사람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죠? 원시취득. 그리고 나중에 이 건축주 명의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행관은 지금 현재 B니까 어떻게 지금 현재 그 전제가 B니까 A가 아니지 않냐. 근데 사실은 뭐죠? 사실은 원래 건축주 명의가 A가 소유권이죠. 그래서 거기에 언더라인에 보시면 집행관이 현재 건축주 명의인하고 채무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철거를 안 해줬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집행을 안 했을 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 하나만 더 합니까? 집행이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라인 보시면 맨 밑에 원래 건축주가 건물을 원시 취득하고 변경된 건축주 명의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해야 된다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6월달 판례입니다. 자 이제 사용자 소유 부동산이 뭐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죠. 근데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경매됐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건물 하나가 경매되는 바람에 임금 채권자들이 다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임금 특권에 따라서 우선 변제 받아가서 그 차순위, 후순위는 저당권자가 못 받았을 때는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 뭐죠? 368조 2항에 따라서 그죠? 차순위 그죠? 대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럴 때 대위할 때는 임금 채권자는 뭐예요? 배당 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저당권자가 대신 대위해서 배당 요구 종류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안 하면 못 받습니다. 그죠? 됐죠? 그럼 이번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근로자들에 대해서 돈을 대신 갚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복지공단에서 그
거기는 경매 대금을 싹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근로복지공단이 돈을 다 받아감에 따라서, 그죠? 못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대위. 그죠? 근로복지공단을 대위해서 다시 배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배당 요구는 해야 된다고 해요. 그죠? 항상. 그 다음에 이제, 21번 곁다리죠, 곁다리. 보세요. 금전 채권에 대해서 가처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가처분 뒤에 있는 가압류는, 그죠? 가처분에 대항할 수 없겠죠? 예. 그 다음에 22번, 몇 번 나왔던 것인데, 우리가 가압류를 했습니다. 근데 가압류 했는데, 오히려, 가압류 채권자가 졌네요. 졌으면, 가압류 채권자의 고유과실 추정되고, 그죠? 손해배상이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3번은요, 우리가 압류, 이거 중요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압류 명령이 취소했습니다. 지금 이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실무상은요, 우리가 이제, 예컨대, A라는 사람이 B한테 통장에 압류를 했어요. 그러면 예컨대, 이 사람이, 150만 원까지 압류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90만 원이 있다. 그럼 90만 원이 있는데, 사실은 뭐예요? 이 사람이 월급이 많습니다. 그럼 많으면 이 90만 원을 압류할 수 있지 않냐, 그래요. 아니면, 따라서 이 사람이 B가 압류하니까, 자, 압류해서 이 사람이 90만 원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찾아갔는데, 이 B가 이 압류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해가지고, 보세요. 일단 돈은 A가 가져갔습니다. 근데, 일단 압류했죠? 자, 압류 순서가. 압류했는데, 돈을 찾아갔어. 수령. 그 뒤에 B가 압류를 취소하라고 해. 그러면 이 취소는 요때부터 했으니까 이미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뭐죠?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에요?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보세요. 압류 명령 취소로 인해서 얻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언더라인에 채무자 신청에 따라서 압류 명령을 취소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246조 3항에 따라서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 변경입니다. 물론 따라서 만약에 그 압류가 취소됐다면 그 취소한 날부터 장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완결된 집행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미 돈을 받아간 금액이 부당이득이다 해가지고 달라고 수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보겠습니다. 25번. 자, 우리가 제함 채무자가 전액을 공탁을 하지 않아서 집행 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행 공탁 효력이 인정 안 됐을 때는 변제 공탁이 된다 정도만 보세요. 뭐 내용은 제가 안 봤는데 결론만 보세요. 결론만. 나머지 안 봐도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8월달에 판례.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의 수당. 자, 보세요. 국회의원은 우리가 활동비, 각종 활동비라는 것이 있고요. 수당이 있어요. 근데 요 판례는 요 활동비에 대해서는 요거는 압류 금지고요. 그죠? 요 수당은 요건 임금 채권이기 때문에 2분의 1만 압류 금지돼요. 됐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1번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 활동 각종 활동비입니다. 활동비 개발비. 그래서 입법 활동비, 특별 활동비 대해서 정책 개발비, 또 여비 이거는 거기 쓰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집행할 수 없지만 국회의원의 수당, 뭐 일반 수당, 정액 수당, 뭐 그죠? 급식비, 명절 휴가비 같은 수당은 마치 급료로 봐서 얼마 압류 금지죠? 2분의 1 밑에 보세요. 2분의 1 압류 금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자, 우리가 공유지분 경매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했습니다. 보증금 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잔금을 못 냈어요. 그래서 재매각했어. 근데 그러면 이 재매각 절차에서 그 공유자에게 통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위법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돈을 안 낸 사람한테는 그죠? 할 필요 없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그 통지 누락이 위법이거나 또 집행을 계속할 수 없어서 불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자, 29번도 중요합니다. 가압류 채권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줄 수 없으니까 그 줄 돈을 나중에 본안소송까지 공탁을 해놓죠. 그러면 이때 나중에 그 본안 판결이 확정이 됐을 때 그럼 언제 가압류 채권이 소멸됩니까? 그죠? 그것은 본안 판결이 확정 시부터 소멸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법인 대표 증명은 안 되겠고, 당연한 거죠. 대표는, 법인 등록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론 31번. 책임보험에서 이제 보험회사죠.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자에 대해서, 그죠? 피보험자가 보험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제함자가 또, 그죠? 피해자로서 직접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책임보험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돌 돈이 1억입니다. 1억 원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와서 공탁했는데, 그러면 자기는 준 거 아니에요? 줬는데 갑자기 뭐죠? 제함자가 그저 그 피해자한테 가지고 상법상 직접 청구합니다. 그러면 제3자의 직접 청구가 더 우선하는 거죠. 줘야 되죠. 그럼 이걸 주고 다시 찾아야죠. 그죠? 자기는 돈 줬으니까 끝이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그 제함자의 직접 청구권에서 대항할 수 없어요. 이건 다시 줘야 돼요. 그죠?